자, 40분 줌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40분 동안 해설해드리는 40분 줌입니다. 이주영 PD가 뭔가 긴급하게 궁금한 게 있는 모양인데 오늘은 어떤 질문인지요? 이주영 PD, 네, 아이고 뭐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네요. 제가 뭐가 궁금해? 궁금했던 건 예, 요즘에 약간 큰 이슈죠. 애플이 미국에서 또 반독점 소송에 걸렸다. 그래서 뭐 회사가 쪼개질 위기에 놓였다. 이게 꽤 큰 이슈더라고요. 이거를 좀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반독점 소송법이란 게 뭔지, 예. 반독점법이 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정거래 혹은 반독점 혹은 뭐 부당거래 방지 등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규제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법뿐만 아니라 그걸 집행할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법무부 산하에 Antitrust Division이라는 반독점국이라는 아주 독자적이고 강력한 기구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애플에 대해서 소송을 건다는 거고, 이건 뭐 애플에 대해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얼마 네. 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했고, 또 메타에 대해서도 일부 소송을 제기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티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이 법을 통해서 어, 우리식 표현으로 재벌들을 해체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AT&T하고 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 이걸 쪼갤 정도로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왜 그러면은 잘 나가는 회사를 쪼개느냐, 맞아요. 네. 혹은 규제하느냐? 우선 가장 큰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는 겁니다. 여러 다양한 기업들이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을 통해서 자본주의 질을 높이는데 특히 네.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독점을 통해서 뭐 가격 결정권이라든가 이런 걸 독점 기업이 다 가져버리게 되면 소비자는 반드시 피해 보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은 아주 강력한 반독점국의 아, 역사와 관행을 가지고 있는 나라. 특히 지금 그 반독점국을 이끄는 사람은 네. 본인을 독점 기업과의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 기사다 이렇게 생각할 오. 정도로 네.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조나단 조나단 켄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상당히 그런 반독점이 자본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자신이 실제로 변호사 생활 이후에 네. 그런 대기업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자신의 철학이 강력해진 사람인데 네. 한 가지 제가 네네.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애플이 처한 여러 가지 네. 어려움에는 미국의 반독점국 소송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어. 유럽연합, 네. 유럽연합으로부터는 네. 3조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고요. 네. 물론 추후에도 이걸 두고 다투긴 하겠습니다만 그 밖에 다양한 지금 어려움에 애플이 처해 있다. 그래서 꼭 반도점국의 소송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애플이 처한 환경 때문에 애플 위기론이 지금 제기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던 거는 그 반독점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러면은 소장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다른 문제점들은 뭐가 있는 거죠? 애플에는? 가장 큰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연말부터 공론화된 아, 애플의 차세대 혁신 프로젝트인 애플카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네네. 사실 애플카는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혁신 상품이었죠. 애플이 만들면 뭔가 좀 다를 것이다. 그런 맞아요. 네. 생각들이 좀 있잖아요. 지영 씨도 네네네. 워낙
이 기술과 기계를 좋아하는 얼리 어댑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 좌절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유는 음, 너무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초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던 데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미국 내 음,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 무슨 네. 얘기냐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전기차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들 끌어모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 뭐 짧게 드러난 건 5년 정도지만 한 네.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 이게 너무 높은 목표를 잡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도 5단계에 이르는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못 가고 있잖아요. 네네. 아, 계속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실험을 하는 과정이고 아무리 높게 잡아도 상용화된 건 4단계, 네. 일반화된 건 3단계 정도로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 음, 돈 먹는 하마처럼 이 사업부가 전락해버렸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인력 이탈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음, 이 애플카의 꿈은 거의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즈니스만 살펴보면 애플이 중국 시장을 많이 잠식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이폰이 하이엔드, 그러니까 최상위층 휴대폰 시장을 중국에서 장악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음, 인공지능 AI 대결에서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리고 있고 뭐 네. 이런 점 때문에 애플의 미래가 과연 밝은가 음, 혹시 어두운 것은 아닌가 하는 네. 의문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애플카가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못했네요. 아, 어, 그 네. 이유는 네. 애플이라는 회사가 어쨌든 지금은 네. 아, 휴대폰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맞아요. 네. 그 버전만 달리하면서 기술적 개선만 하면서 소비자들을 사로잡아왔고 또 자신들만이 꾸린 그 생태계 안에 이 소비자들을 가둠으로써 락킹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네. 높여왔는데 그러니까 반독점국의 소송도 바로 이런 폐쇄적인 생태계 음, 스타트업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방어벽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는 건데 네네. 지금 여기에 이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하려면 새로운 혁신 상품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네.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네. 아이폰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듯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애플카가 아니었느냐 하는 기대감이 아, 산산조각 나면서 이제 위기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거고 물론 소소한 이제 혁신 상품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 그 비전 프로라고 불리는 VR 네. 헤드셋 맞아요. 네. 이걸 이제 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죠. 사전 예약 중이고 또 네. 조만간에 그 맥 시리즈라든가 아이패드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들으시면 알겠지만 버전만 높아진 거지 맞아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혁신 상품은 아니니까 네. 시장의 기대감이 좌절됐다는 게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음,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네. 애플이 위상이나 몸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녹화하는 오늘 3월 28일 은 뭐 전날 밤 미국 증시에서 애플 가격이 한 뭐 2% 이상 뛰긴 했습니다만은 네. 지난해 연말 무렵에 애플 최고가 대비 지금 15% 이상 음, 빠진 상황이거든요. 네. 시총이라고 불리는 규모에서도 네. 애플이 뭐 미국 단독 1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렸고 네. 3위인 엔비디아 잘 아시는 요즘 네. 관심들이 많으신 여기도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애플 위기로는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얘기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요. 이게 한국인이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한국으로 예를 들자면 국가에서 이제 삼성한테 소송을 걸고 너네 음, 독점지 없애버릴 거야라고 이제 회사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음. 미국은 그게 진짜로 가능하고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될까요? 그 전망까지 물어보셨으니까 네. 우선 미국은 한국이나 중국처럼 산업 정책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네. 자신감의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면서 그 수혜를 누리는 기업들을 키워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플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독점국의 위상은 네. 100년 가까이 지금 되면서 상당히 기업들에 대해서 이 독점에 대한 우려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정책 관점에서 반도체를 기워야 된다. 그럼 반도체 기업을 무조건 밀어주기만 하지 규제를 하려고는 안 하잖아요, 잘. 맞아요. 뭐 소소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거래라고 과징금을 매기는 정도, 솜방망이 처벌 정도 하는 건데 미국은 좀 다르다는 말씀이죠. 이 구조 자체가 독점으로 가면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뿌리 깊은 자본주의적 인식이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할 정도의 이제 그 규제 정책이 나오는 거죠. 또 한 가지 네. 미국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네. 70년대까지만 해도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산업 정책이랄까요? 뭐 좀 일본에 뒤처질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당시에 기업 위주의 이제 정책을 펴오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인터넷 IT 거품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좀 규제를 덜 받은 면이 있거든요. 미국이 그걸 주도해서 제조업에서 밀리는 경쟁력을 다시 확보한다. 이런 게 있어서 정부에서도 민주당 쪽이건 공화당 쪽이건 규제를 좀 덜하자 하는 분위기가 2000년까지 이어져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 빅테크라고 불리는 우리 대여섯 개의 기업들, 우리 뇌리 속에 떠오르는 그런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론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경쟁자들이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이 빅테크들이 전 세계 IT 산업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특히 AI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서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이미 다 쥐어버렸다 하는 위기의식이 커져서 빅테크 규제론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구글도 과징금이나 소송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글은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을 그 회사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한다든지 하는 그 순위로 지금 검색 순위를 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다 독점의 폐해로 거론되고 있고 과징금이나 소송을 받게 돼요. 애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폐쇄적인 생태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플페이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자 하는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런 일환으로 이런 최근에 반독점국의 소송 같은 것들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금은 두려워스럽긴 하네요. 근데 뭐 일단은 그래요. 그 반독점국의 소송은 그렇게 해서 진행된다고 치더라도 약간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더 큰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여러 가지 중국에서의 입지를 잃고 그리고 또 미래의 성장 동력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애플의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애플은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할 만한 좀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질문 전에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앞으로 미래를 볼 수가 있으니까 중국 시장에서의 고전이 일시적이냐 이걸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 중국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상위 휴대폰 시장에서 미국 시장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뭐 규모라든가 특성상 그렇죠. 그리고 미국 시장은 포화 상태라면 중국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이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올해 초 들어서 지금 미국 애플 아이폰이 중국 시장에서 한 25%가량 판매액이 줄고 있다 하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25% 상당히 크죠. 미래 성장하는 시장에서. 첫 번째는 중국이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된 거. 이거는 일시적일 수도 있죠. 뭐 다시 살아나면 애플로 돌아올 테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고 소비자들의 반미 감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정부가 알게 모르게 미국 제품에 대한 경계심을
발동하게 한 이유 때문에 네. 아이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비자들이 꺼리게 됐다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틱톡에 대해서 미국이 막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 거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 규제론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대표적인 게 애플의 아이폰이라는 거죠. 테슬라도 있지 않냐 그런데 네. 테슬라는 조금 애플 아이폰과는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좀 달라요. 샹하이 공장 슈퍼팩토리가 있는데 네.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의 특혜를 입었고 중국에 도움을 준다는 확실한 이해의 결합이 있었죠. 중국 정부도 좋고 테슬라도 좋은 거예요. 네네. 지금 샹하이 공장에 생산되는 게 해외 수출되는 테슬라 자동차의 절반 가까이 되고 전체 이익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중국 정부가 맨 처음 테슬라한테 단독으로 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우디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합작 형태로 50대 50 형태로 네. 토종 자본을 끼고 공장을 짓도록 했는데 테슬라에 이런 혜택을 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기차가 미래 성장 분야로 전기차 분야를 키워야 되니까. 물론 테슬라도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애플과는 차원이 다르다. 애플은 미국 제품을 그냥 갖다 파는 거하고 네. 이 샹하이의 슈퍼팩토리라는 중국 경제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좀 다르다. 그래서 애플의 경우는 중국 사업에 이제 상당한 장기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 세 번째도 역시 구조적인 요인인데 네. 화웨이가 그때 미국의 견제로 이제 맛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맞아요.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네. 화웨이가 살아서 돌아왔죠. 그래서 네. 특히 휴대폰 시장에서 최상위층 그러니까 아이폰 경쟁자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거죠. 중국 업체들이 선전하는 거죠. 네. 소비 심리 위축, 또 미중 간 갈등, 그 다음에 그 화웨이의 부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밀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일시적일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애플 위기론이 잠깐 겪고 지나가는 감기 같은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뭐 애플 걱정은 하지 마라. 맞아요. 니나 걱정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꼭 그런 건 아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네.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몸값이 많이 떨어진 데다가 네. 자, 끊겼습니다. 수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신제품가 나타나게 되면 조금 반등할 수는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자면 네. 아까 말씀드린 애플카의 좌초라든가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AI 시장의 주도권을 뺏긴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은 경쟁 구도와 환경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장기적인 3년 이상 바라보는 투자처로서 그냥 묻어두면 올라가겠지 하는 지난 10여 년의 네. 애플의 모습을 그대로 기대하기는 곤란합니다. 단기적 반등 여부는 분명치 않지만 네. 구조적으로 전과 다른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결론 짓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뭔가 애플에 대해서 새로운 점을 또 알게 됐네요. 다만 네. 우리 얼리 어댑터시니까 저는 주영 PD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비전 프로 네. 라는 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아이폰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 프로라는 VR 네. 헤드셋. 저는 이제 하던 걸 사람들이 쓰던 걸 보니까 좀 혁신적이라는 생각은 들었던 게 이제 제가 카메라를 촬영하거나 할 때 바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저기서 집안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혁신적이다 싶은데 이거를 막 제가 유튜버고 뭐 관종이 아닌 이상 이걸 나가서 쓸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 자신이 안 생겨서 그냥 집안에서 쓸 수 있는 사람들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또 많이 쓸까는 또 의아하고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그 질문을 이제 네. 달리 돌려보면 이게 그간 메타가 두 차례 버전을 통해서 내놓은 VR 헤드셋과 네. 차이가 있는 거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냥 그런 것보다 조금 나아진 정도냐 아니면 네.
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냐. 지금 애플 측 주장은 네. 차원이 다른 거다. 그리고 그 핵심은 비즈니스 툴을 거기 다 넣어놨기 음. 때문에 네. 단순한 게임이나 오락용이 아니고 생활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말하자면 게임 체인저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 뭐 밖에 나가서도 언제든 업무를 할 수 있고 네. 뭐 맞아요. 집에서든 어디서든 이걸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 있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을 바꾼다. 그런 음. 차원에서 이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어떤 제품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획기적으로 판을 뒤집는 제품이 되기는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휴대폰,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와 네. 조금 다를 것 같다. 네. 극히 일부의 얼리 어댑터와 애플 매니아들이 네. 사용해보고 하는 것이지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공원에서 어, 맞아요. 네. 일을 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기대감이 너무 커서도 네. 곤란한 게 아니냐. 그 회사에선 상당한 기대를 또 하고 있어요. 또 네. 애플 다니는 이제 제 후배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 위기로는 눈 씻고 찾아봐도 네. 찾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게임 아하. 체인저가 되기는 네. 어렵다는 게 저로서는 지금 잠정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 게 그 최근에 말씀하신 본 기사는 기억이 났는데 비전 프로 쓴 그 실제로 유튜버나 얼리 어댑터들이 반품을 많이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눈이 너무 아프다. 이게 들고 다녀 쓰면서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게 있어서 소장님의 말씀도 그렇게 또 들어보면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게 더 좀 느껴지는 이야기네요. 가격도 이제 너무 비싼 편이고요. 또 하나는 맞아요. 그 사실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해봤지만 네. 사람들 생활 습관이라는 게 네. 하루아침에 잘 바뀌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이걸 쓰고 뭐 게임까지는 모르겠는데 업무를 할까? 업무를 볼까? 재택근무도 지금 간신히 따라잡기 힘든 상황인데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더 이제 에, 기술이 개선되고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 왜 웨어러블 기기들 많았잖아요. 맞아요. 안경, 네. 워치, 디지털 이런 것들도 뭐 지금 완전히 대중화돼서 휴대폰처럼 모든 사람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시장의 일부만을 이제 갖고 그대로 가는 건데 네. 이 VR 헤드셋 비전 프로도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악재들 말고 호재라고 보이는 게 별로 이제 없어 보인다는. 다만 이 점은 네. 사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우려되던 상황이거든요. 애플이 휴대폰 스티브 잡스의 유작 하나 가지고 먹고 산다. 과연 네네. 새로운 혁신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느냐? 네. 이런 논란이 많았고 특히 그 사람이 후계자로 팀 쿡이라는 지금의 CEO를 선택했을 때 네. 굉장히 관리 능력이 빼어난 사람이지만 혁신 상품을 개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네. 휴대폰 가지고도 뭐 그동안은 충분히 부가가치를 많이 이제 창출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가 지금 네. 애플카 프로젝트가 좌초되고 나면 넥스트는 뭐지? 넥스트 빅싱. 네. 그 다음에 애플에 뭔가 커다란 게 뭘까? 이익을, 돈을 벌어주는. 이게 이제 안 떠오르기 시작한 게 진짜 네. 애플 위기론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 경영학에서는 네. 애플처럼 너무 혁신이 없어도 문제지만 네. 요즘 실리콘밸리의 많은 뭐 기업들처럼 네. 여기 또 혁신이 과잉 혁신. 그래요. 네. 너무 많은 혁신을 하려고 해서 변화는 무조건 좋은 거다 그래서 어. 매일 인수합병하고 매일 쓸데없는 또 해고하고 어.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서 혁신은 없는 것도 안 되고 지나친 것도 안 되고 혁신의 최적점이 어디냐 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네. 경영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인데 그런 점에서 애플도 나중에 이 경영학 교재에 등장할 만한 표본을 제공해 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애플이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뭐 애플이 그렇다고 뭐 위기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처럼 몇 년 안에 잘못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워낙 네, 많은 현장이고 네, 또 수많은 시도를 해볼 만한 기업이고 네, 여전히 세계의 많은 시장이 휴대폰 시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잖아요. 최상위 휴대폰을 갖고 싶어하고 네, 특히 애플 아이폰을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상당 기간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할 거고 큰 돈을 벌 겁니다. 네, 다만 미래를 바라보는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네, 아, 지금 사이클상 상투를 친 거냐 하는 게 중요할 텐데 네, 단순히 주기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적인 것으로만 보면 네, 사이클상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사이클을 거듭할 텐데 네, 지금 구조적으로 보자면 뭔가 미래에 대단한 상품이나 프로젝트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건 분명하다. AI에서도 사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공부는 그 좀 팁 해소가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네,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자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질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